네, 안녕하세요.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이죠. 댓글이 없으면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 공군의 하약복이죠. 계급장만 부사관 계급장이 있는 거고 약복이 있는데 이거를 계급장을 좀 가리고 이거를 입으려고 해도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살이 찐 거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좀 살이 자연스럽게 찌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공군 약복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는 게 지금 생각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간만에 또 이렇게 진솔한 댓글, 장문의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오랜만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참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참 뭐 본인의 뜻대로 다 된다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을 건 없겠지만은 전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내 맘대로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흔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거를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댓글을 올려놓은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응급 구조과 학생이며 미필인 22살 학생입니다. 제 꿈은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쪽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소방관 아니면 의무부사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게 전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군대를 의무병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군 복무 겸 의무부사관으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군에는 전문 자격 의무병이라고 일반 의무병과 다르게 자격증 취득한 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의무병이 있어서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자격증 취득 후 군 입대를 하면 소방 경력 채용 소방에서는 자격증 취득 후 군 입대를 하면 소방 경력 채용 2년 경력의 군 복무한 기간을 대체해준다는 말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 군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의무 부사관 포함하지만 소방에서 군대에서 응급처치 이런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행정 위주의 업무를 했을 때는 경력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평소 생각이었던 의무부사관을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의무병으로 빨리 전역해서 병원 같은 곳에서 근무한 후 소방 시험을 치고 싶기도 합니다. 의무부사관은 가서 군대 생활이 저와 잘 맞으면 장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선택이지만 부사관에 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공무원이고 공군 이런 것도 있고 의무병, 그죠? 의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방, 응급구조과 학생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소방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방 공무원이겠죠. 소방 공무원으로.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 쪽이라고 했으니까 소방 공무원이 좋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소방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군대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부사관을 하더라도 이제 행정직이 아닌 그 의무 관련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소방 공무원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본인이 나름대로 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되는데 뭐 이걸 할지 그거를 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공군 부사관에 대해서.
사실 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무부사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예전에 그 동기도 의무부사관이 있었지만 이게 의무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특기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입대를 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나름의 어떤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그 의무부사관이 되는 거겠죠. 아, 근데 이제 참 좀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소방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겠다. 자기한테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 하겠다. 뭐 그런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도 이걸 뭐 의무병으로 가든 의무 부사관으로 가든 어쨌든 이 안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임무를 하겠지만 그 어떤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거를 공무원이라는 것을 직업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직업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응급 구조과고 뭐 소방을 하고 의무를 하고 이렇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역할이 뭡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사람을 돕는 거. 그잖아요? 돕는 일이잖아요. 일.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내부에 있는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이게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공무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것인지 돕는 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설정이 되잖아요. 뭐 위기에 놓인 위기에 처한 위기 처한 뭐 어떤 사람들을 뭐 구조한다거나 보호한다거나 또는 치료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랑 공무원이 되고 싶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궁극적으로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직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그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의무부사관도 있는 거고 의무병도 있는 거고 소방공무원도 있는 거고 또 뭐 간호하는 것도 있는 거고 병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넓게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본인 스스로 좁게 만들어 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업의 어떤 선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폭을 좁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그 틀 안에 넓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게 돼버렸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이제 행정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뭐 경찰도 있고 뭐 소방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군무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공무원의 테두리를 본인이 지금 뭐 소방 공무원이라고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정을 해놓은 거죠. 소방 공무원에 완전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는데 꼭 소방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뭐 경찰 공무원도 하고 소방 공무원도 하고 군인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응? 그거를 폭 넓게 보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게 없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군인 중에서도 이제 직업 군인이었는데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군 부사관도 들어갔잖아요. 육군 부사관 들어갔다가 실력 문제로 어, 나오게 됐어요.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시력 측정을 다시 했었는데 이때 이제 재검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직업 군인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또 이제 공군 부사관이 있었던 거죠. 장교로는 못 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군에 도전하기까지는 좀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공군 부사관을 도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공군 부사관도 안 됐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해군도 한번 지원해보지. 뭐 그런 마인드였었습니다. 공군 지원할 때. 뭐 이렇게 직업 군인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어쨌든 뭐 이거 아니고 뭐 이거 결국에 이거를 한 건데 여기 이제 공군 부사관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특기를 정해놓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군 부사관이면 되는 거지 뭔 특기를 받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기를 뭐 지금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의무 부사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쟁률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본인이 선택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모자라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점수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경쟁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기도 사실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실 좀 지원하는 분야는 좀 있었죠. 공군 부사관에서 이제 통신전자로 지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의무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보급, 예? 그죠? 일반, 행정 보급 뭐 이런 거, 총무.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통신전자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통신전자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뭐 자격증 의무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선택하기 쉽겠죠. 그래서 본인이 의무 쪽으로 선택하는데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기를 배정을 받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 교육 성적이 좋았다면은 내가 특기를 선택하는데 좀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특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특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부대 자대도 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선택이라는 게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이 어떤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통신전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신전자에서 공군 부사관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비사였었어요. 정비사. 이 유도 무기 체계, 유도 무기 체계를 정비하는 이 정비사의 역할을 한 뭐 8년 가까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일찍이라면 일찍이고 뭐 좀 오래 했다면 오래 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력인데 이거를 하고 나와서 뭐를 했느냐. 내가 정비사를 했다고 해서 전역을 해가지고 정비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력을 살려가지고 내가 정비에 좀 관심이 있고 내가 그런 걸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내가 그런 쪽으로 가면 되죠. 뭐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게 뭐냐면은 공군에서 기체 정비 같은 겁니다. 기체 정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하시던 분들이 항공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근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했지만은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군 이제 부사관이라는 뭐 공군은 상관없습니다. 부사관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 정비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여기가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년, 네,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상담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상담원. 내가 정비를 했는데 상담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뭐 퇴직금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비하고 상담원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없는데 이 공군 부사관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부사관들이 나름대로 그 병력 관리도 하고, 그죠? 병사들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고 뭐 상담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사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장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그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심리 관련된 거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회 자격증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 근데 군대에서 근무했었던 그 경력이 좋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이 상담원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인 그런 일은 아니에요. 메인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메인에서 하는 일은 이 이제 뭐 심리학 관련 학과 이제 나오신 분들, 학사 이상 혹은 뭐 석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그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계약직을 원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때 학교에서 제가 석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계약직을 원했어요. 정규직은 제가 뭐 자격도 안 되지만 그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관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그것이 좀 좋았죠.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 기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일도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이게 행정 위주의 업무 때문에 경력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군, 만약에 여기서 군대에서 했던 경력이 행정 위주라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합격하면 되잖아요. 뭐 이거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의무 뭐 소방 이쪽에도 뭐 본인이 정말 이 응급 구조를 할 것인지, 소방에도 행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체적이긴 한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이라도 반드시 출동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도 그렇듯이 여기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보통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면은 더 좋은 거니까, 행정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면은 이 행정 업무를 좀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현장에 하다가 행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은 장점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결정하는데 크게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뭐 저는 뭐 할 수 있다면은 부사관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지금 군대를 갔다 온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게 부사관으로 가면은 급여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경력이 또 그 관련된 계통, 뭐 방금 얘기했듯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경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 복무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볼 수도 있고, 반드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다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니까, 본인의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인생이 보면은 뭐 대단히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전에 제가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 사람도 부사관을 오래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군대 생활 오래 저는 일찍 그만했잖아요. 전 8년밖에 안 했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아놨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회에 나오니까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피를 말리는지. 군대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사회에 나와가지고 피를 말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짧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대 생활보다 더 오래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군대 생활 8년 했는데 전역한 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더 편해졌어요. 방금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살이 쪄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 생활 할 때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장기 복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피 말리는 그런 왜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응? 55세 전역해가지고 그런 있는 그 권위주의는 다 가지고 나올 텐데 이제 나와가지고 누가 뭐 위에서 시켜주겠습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폭 넓게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라. 넓게 자유롭게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자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그런 거거든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전공으로도 진짜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또 배워야 돼. 계속 배우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알겠지만은 20대, 30대 앞으로는 더 하지만은 이 평생 동안 겪는 직업이 8가지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연령 그 제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얻든가.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전문직도 전문직 나름이죠. 이 생각을 내가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직업을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걸로 옮겨갈 수도 있다. 더 좋은 직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정확한 해답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제가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